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09년 2월 10일 이후부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인한 소득세법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료부터는 무조건 5%를 충족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세제 혜택 못 받는다. 라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추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5% 증액제한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또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동안에는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3,000만 원까지, 즉 위반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서 또 1차 위반이냐 2차냐 3차냐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또 임대료 증액 제한 5% 증액 제한 준수 기간이 그동안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었어요. 즉 내가 단기로 하면 4년, 장기로 등록하면 8년만, 그 기간만 내가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됐었거든요. 즉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5%를 올리건 그 이상을 올리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민간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 기간으로 넓혀놨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 기간 차이점이 뭡니까? 의무 임대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4년, 장기 8년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 임대 기간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하고 있다. 그 기간까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5% 준수를 언제부터 준수해야 됩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 임대료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5%를 준수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최초 임대료가 뭡니까? 이 최초 임대료란 정의에 대해서 최근에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임대료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좀 이원화 시켜놨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겠다는 거고, 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겠죠. 한번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가 2018년도에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9년 3월 달에 냈습니다.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냈겠죠. 그럴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료, 즉 2020년 7월 1일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이 2020년 7월 1일에는 내가 기존에 전세가 3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최초 임대료 5억 원을 기준으로 그 다음 갱신되는 2022년 7월 달에 이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올리면 됐었어요. 하지만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만약 내가 2020년 3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2020년도에 임대료를 올릴 때 이 최초 임대료는 전세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케이스하고 밑에 케이스하고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케이스는 3억에서 5억까지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지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올리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된다? 언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거라고 하면은 공실인 상태에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좀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 시세를 반영해서 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증액 제한을 준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물론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이 국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는 국세 혜택을 받을 때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만 세대 혜택을 줄게 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8년 했을 때 50%, 10년 했을 때 70% 주는 거, 그 혜택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여기에만 5% 증액 요건을 준수하라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만 나머지 이 두 가지 혜택 말고 나머지 혜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과거 건 따지지는 않겠는데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무조건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을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시점하고 세법에서 개정된 시점하고 괴리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달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임대가 놓여져 있는 주택을 취득할게요. 전세가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 10월 20일 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료 증액 제한 기한 시점은 최초 임대료인 2020년 3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최초 임대료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 사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취득했었을 때 전세 3억짜리였는데 2020년에 내가 갱신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3억에서 5억으로 올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세법에서 갑자기 법을 개정하면서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는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본 사례에서는 시행령이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가 갱신되는 2020년도에서는 세법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이때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최초 내가 전세 3억 놨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5%를 증액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료 증액 제한 시점하고 세법에 의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산 시점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에 의한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었을 때 모 신문사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파이낸셜 뉴스에서 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를 사업자 세금 폭탄 위기라는 제목 하에 기사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그러니까 2월 12일 날 시행되는 그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를 기준점이 명확하지도 않고 담당 부처도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이 보도가 나자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개정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 룰은
영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적용 기준과 동일합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물론 이 보도자료가 유권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 만인을 대상으로 낸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즉 민간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상의 적용 기준은 예전 적용 기준이었거든요. 즉 최초 임대료까지는 5% 네 맘대로 올려라.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5%를 증액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소득세법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그 케이스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죠? 여기에서 시행령이 2019년 2월 12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2020년 3월 31일 날 이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원래는 준수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요때까지는 괜찮다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했거든요. 그거를 따라가도록 뭐 괜찮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설령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임대료가 갱신되더라도 이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한한다면은 이때까지는 5% 증액 제한을 적용 안 받는다는 즉 기존의 민간임대주택법과 동일하게 최초 임대료 시점까지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령이 급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산 시점하고 세법에 의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산 시점하고 달리 적용될 수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2월 10일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최초 임대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지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납세자가 저한테 이렇게 뭐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똑같은 사례거든요. 2019년 2월 12일 이후로 봤었을 때는 5%가 이제 넘는 거예요.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10일 이후더라도 최초 임대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5%를 증액 제한을 넘겨도 최초 임대료이기 때문에 나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례를 갖고 한번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설령 시행령 개정에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료부터는 5%를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과 같이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적용 올려도 5% 이상 올려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서 그 이후에 갱신되는 것은 반드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세법에서 적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